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프리미어리그 유례 없는 겨울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한 달 가까이 휴식을 가졌는데요.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카라바오컵에서 조기 탈락했기 때문에 프랑스 1부 리그 클럽 니스와 평가전으로 예열했는데요. 오늘입니다. 12월 26일 저녁 9시 30분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로 공식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허스퍼는 무려 12명의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팀들 중에서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부상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역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번 경기에 콘테 감독이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모두 쉬게 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유는 니스와의 평가전에서 월드컵 출전 선수들이 뛰긴 했는데 경기력이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니스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의 상황까지 지금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경기할지 많은 선수들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브렌트포드와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이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국 시간 2022년 12월 26일에 재개됩니다.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는 팀이 토트넘이에요.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를 밤 9시 30분에 치르고요. 12월 27일 화요일 0시가 되면 에버튼 원정으로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경기합니다. 같은 시간에 크리스탈 팰리스 대 풀럼, 레스터 시티 대 뉴캐슬, 사우스햄튼 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경기가 이어지고요. 영국 시간으로는 26일 밤이 되겠죠.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으로 이어져서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2시 30분에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 새벽 5시에 아스널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2시 30분에 첼시 대 본머스, 새벽 5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12월 29일 목요일 새벽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로 총 10경기가 17라운드에 열리는데요. 이 모든 경기는 한국에서 스포티비 나우를 통해서 생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가 재시 열리기 때문에 현재 순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두는 14경기에서 12승 1무 1패 올 시즌 대단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아스널 승점 37점이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마찬가지로 14경기 10승 2무 2패로 승점 32점입니다. 월드컵 휴식기 전에 브렌트포드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아스널과 선두 경쟁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투자 속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15전 8승 6무 1패 승점 30점으로 3위고요. 토트넘 허스퍼가 15경기 9승 2무 4패로 승점 29점, 아직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를 지키고 있는데 뉴캐슬보다 승리는 한 경기 더 많아요. 하지만 패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뉴캐슬이 좀처럼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4위로 내려와 있고요.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호날두를 떠나보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히려 호날두가 없을 때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인데요. 14전 8승 2무 4패로 승점 26.5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라운드에서 브렌트포드를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4위 자리를 맨유에 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골득실차 우위가 있긴 한데 승점은 같아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고요. 리버풀이 초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점점 끌어올리면서 14전 6승 4무 4패 승점 22점 6입니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 7위, 첼시가 8위, 풀럼이 9위, 그리고 토트넘의 이번 라운드 상대인 브렌트포드가 10위인데요. 15전 4승 7무 4패. 성적은 지난 시즌 후반기 강등 위기를 탈출해서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올 때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모습, 무엇보다 맨체스터 시티를 꺾었다라는 점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위권 순위 살펴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11위, 제라드 감독을 경질한 에스턴 빌라가 12위고요. 레스터 시티가 13위, 본머스 14위, 15위가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웨스트햄이 올 시즌 굉장한 부진을 보이면서 16위까지 처져 있는데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 브루노 라즈 감독을 경질한 가운데 황희찬 선수가 카라바오컵 질링엄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 경기 선발 출전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물론 브라질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임대로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잘해야만 황희찬 선수가 줄렌 로페테기 감독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 상대가 17위인 에버튼이기 때문에 강등권에서 직접 이제 경쟁을 하는 아주 중요한 외나무다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승점 13점이 되면서 이제 에버튼과의 점수를 한 점으로 좁힐 수 있는데 여기서 지게 될 경우에는 에버튼은 강등권을 벗어나서 중위권까지 올라가게 되고 울버햄튼은 강등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17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의 이 박싱데이 첫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이 월드컵 스타들을 모두 쉬게 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썼거든요.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일단 콘테 감독의 인터뷰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다. 반면에 토트넘이라는 클럽에서 12명의 선수가 월드컵에 참가한 것에는 물론 행복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우승을 이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이런 대회에 시즌 중에 특히 참가한다면 피지컬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 선수들에게 많은 휴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월드컵 휴식기 4주 동안 훈련한 훌륭한 체력 상태의 선수들이 있다. 우리는 전술적인 측면과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많은 훈련을 했고 이제 이 선수들이 월드컵을 막 마친 선수들보다 상태가 좋다. 이런 이유로 나는 브렌트포드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 4주간 나와 함께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과 월드컵을 치르고 최고의 상태가 아닌 선수들 중에서 말이다. 결국에는 4주 동안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은 채 함께 훈련하고 몸을 만들어왔고 팀으로서 뭉쳐진 선수들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월드컵을 다녀온 선수들을 평가전에 써봤는데 체력 상태가 균일하지 않고 기대했던 최고의 경기력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고민이 크다 뭐 이런 얘기죠. 12명의 선수가 월드컵에 나갔다는 것 자체는 토트넘의 스쿼드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지만 그 선수들이 지금 그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 큰 고민인데요. 일단 콘테 감독의 고민을 넘어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우승 퍼레이드도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보내고 돌아온 상태이긴 하지만 그 퍼레이드를 포함해서 훈련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못 뛴다고 했고요. 또 결승전에서 패배한 위고 요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리스 선수 역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루과이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지만 로드리그 벤탄쿠르 선수가 징계 문제도 있어서 어차피 이 경기에 뛸 수가 없고 가벼운 햄스트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히샬리송 선수도 부상이기 때문에 이 월드컵 참가 선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경기에 꽤나 많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토트넘 스쿼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은 위고 요리스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빠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백업으로 영입했던 포리에저 포스터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이고요. 수비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월드컵에 참가했었잖아요. 잉글랜드가 8강까지 올라갔지만 에릭 다이어는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고 교체로만 나왔기 때문에 체력 이슈는 별로 없어요.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웨일스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토트넘에 복귀한 지 2주 가까이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몸 상태는 거의 좋다. 이번 경기 뛸 수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아마도 이 경기에 뛰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콘테 감독이 말한 대로 체력 부분이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팀과 함께 호흡을 맞춰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함께 훈련해 왔던 산체스나 앙글레나 탕강가 뭐 이런 선수들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제 산체스 선수가 니스와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못 보였다는 것 이것이 문제 고요. 윙백 포지션은 도허티와 로얄 모두 월드컵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에 뛸 것 같은데 도허티의 컨디션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스와의 경기에 골도 넣었기 때문에 도허티가 지난 시즌 후반기 콘테 감독이 잘 썼던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보면은 덴마크가 마찬가지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해서 호이비에르 선수가 빨리 복귀했고 니스와의 경기도 뛰었는데 호이비에르 선수 역시 경기력이 기대만큼 되느냐 이게 좀 변수예요. 이브 비수마나 올리버 스킵 같은 선수들이 훈련을 함께 4주 동안 해왔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데안 쿨루셉스키는 뭐 월드컵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4주 동안 본인의 컨디션도 끌어올리고 경기력도 아주 좋았고 평가전마다 잘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뭐 100%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라이언 세센용도 월드컵에 가지 않고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해왔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 몸 상태에 약간 이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리시치도 3, 4회전까지 크로아티아와 함께하고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뛰기가 어려운데 페리시치 선수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강철 같은 체력을 갖고 있어서 뛸 수 있다라는 전망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인데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8강까지 뭐 전 경기를 소화했고 손흥민 선수도 16강까지 전 경기를 소화하면서 체력 이슈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애초에 공격 라인에 풀이 그게 많지 않은 가운데 클루셉스키는 뛰겠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뭐 3, 4주 가까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브라이언 힐 선수 정도만 이제 대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루카스 모우라의 몸 상태가 좋다면 뛸 수 있겠지만 루카스 모우라도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면서 또 한 번 부상이 발생하면서 이번 4조의 훈련 동안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히샬리송도 없고 모우라도 없는 상태에서 힐을 믿기가 좀 애매하니까
손케쿨 트리오가 가동될 것이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꼭 떠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케인 선수 같은 경우도 중앙 공격수를 볼 수 있는 대안이 히샬리송밖에 없었는데 히샬리송이 못 뛰니까 케인도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 모우라 선수의 부상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히샬리송 선수와 더불어서 의료진과 얘기를 해봤더니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3주, 그래도 4주 정도 걸릴 것이다. 그의 부상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루카스 모우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힘줄 부상인데 시즌 시작부터 잘하지 못했다. 프리시즌부터 이 문제가 생겼고 이번 경기에 뛸 수 없는 선수로 이미 분류가 됐다.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해결책을 찾는 중이다. 모우라가 정말 좋은 선수이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다. 사실 시즌 중에 조금 써보긴 했지만 시즌 내내 없는 선수와 마찬가지인 상태였다. 왜냐하면 풀핏으로 경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을 써먹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인지 이제 선수가 30대 접어들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생길지 방출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모우라가 없고 히샬성이 없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진 데스크를 생각했을 때는 손케쿨 트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들의 브렌트포드전 예상 라인업을 살펴봐도 지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밝은 표정으로 무리 없이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토트넘 담당 기자인 롭 게스트는 산체스 선수가 일단은 리스와의 경기에서 경기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월드컵을 다녀와서 함께 컨디션을 못 맞춘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이어가 뛸 것이고 데이비스가 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로메로가 없는 상태에서 산체스도 쓸만하지 않으니까 월드컵 휴식기 직전에 오히려 오른쪽 센터백으로 이동했을 때 크로스도 좋고 공격 가담 능력을 잘 보여주고 3백의 중앙을 설 때의 문제를 드러냈던 것을 커버하면서 다이어가 오른쪽으로 배치되고 랑글레가 중앙, 데이비스가 왼쪽 센터백으로 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왼쪽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자원들이 토트넘은 또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데이비스와 랑글레가 있는데 중앙 센터백을 랑글레가 보게 되면은 데이비스가 뛸 수밖에 없다. 산체스를 못 쓰는 상황이 된다면 다이어, 랑글레, 데이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좌우 윙백으로는 스펜스와 도어티를 언급하고 있는데 로얄 선수의 경기력이 좀 기대할 만큼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레프트백으로 세세뇽이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어티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히려 스펜스가 월드컵 휴식기 4주 동안 너무나 열심히 했고 또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한번 스펜스를 깜짝 선발 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롭게스트의 생각이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비수마와 호이비에르를 두고 있는데 호이비에르 선수 같은 경우 워낙에 꾸준한 선수이기 때문에 비수마의 파트너로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공격 라인은 손케쿨 트리오가 될 것이다 보고 있어요. 데이비스와 다이어 같은 경우에 이미 니스와의 평가전에서 랑글레 산체스가 빠지면서 경기에 들어가서 체력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풋볼 런던의 수석 기자인 리 윌못 같은 경우에는 리 윌머 같은 경우에도 스펜서 오른쪽, 도어티 왼쪽 이런 구성을 예상을 했고 수비 라인 다이어, 랑글레, 산체스를 예상을 했어요. 데이비스가 조금 더 몸 상태가 100%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콘테 감독은 100%의 피지컬 컨디션이 아닌 선수를 쓰는 것을 주저하는 또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다이어, 랑글레, 산체스를 한 번 더 믿어보고 왼쪽 센터백으로 써보지 않을까. 그리고 공격은 손케쿨 트리오다.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보기가 어렵다. 브라이언 힐 선수가 있지만 선발로 뛰기에는 특히 브렌트포드 같은 피지컬이 좋은 팀을 상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전망인데요. 흥미롭게도 후스코어드닷컴은 페리시치까지 선발 출전을 예상을 했어요. 도어티가 오른쪽, 페리시치가 왼쪽으로 뛸 거라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세세뇽의 몸 상태가 100%였다면 뛸 텐데 세세뇽 선수가 지금 덥트풀, 약간 몸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어티가 일단 왼쪽, 스펜스가 오른쪽으로 기용이 되더라도 페리시치를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3, 4위전까지 치르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월드컵 결승전까지 치른 선수와 같은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어티, 스펜스의 가능성 혹은 세세뇽이 조금 회복이 되면 세세뇽이 뛸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손케쿨 트리오가 뛴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뺄 수가 없고 케인 선수도 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BC는 12명의 월드컵 출전 선수 모두를 쉬게 할 수도 있다라고 과감하게 생각을 해봤지만 물론 이 선발 명단에서 호이비에르가 빠지고 스킵이 들어온다거나 조금 더 체력 상태가 좋은 선수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들이 후반전에 나오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이어나 데이비스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손케 듀오만큼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도 이런 토트넘의 상황 때문에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 패배할 것이다라고 승부 예측을 했어요.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정말 세밀하게 승부 예측을 하는 루이스 존스 기자의 전망인데요. 일단 브렌트포드 자체가 올 시즌 7번의 홈 경기 중에 딱 한 번 졌는데 그 패배가 올 시즌 최강의 팀으로 불리고 있는 아스널과의 경기였고 또 올 시즌 26번의 홈 경기 중에 한 골 이상 내주면서 진 경기가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그렇게 대량의 실점을 하는 팀이 아니고 홈에서 강한 팀이라는 얘기예요. 토트넘이 물론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후반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 골 정도를 만회할 수 있겠지만 지금 브렌트포드의 기세 그리고 월드컵을 참가한 선수가 적은 브렌트포드의 상황 등등을 생각할 경우 맨시티를 꺾었던 경기력, 강팀의 강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브렌트포드가 2대1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토트넘이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의 17개 승부 예측 베팅 사이트를 보면은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의 평균 배당률이 브렌트포드 승리가 3.41배로 높고 무승부 3.68배, 토트넘 승리 2.09배니까 그래도 원정팀인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프튼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 원정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3.05배니까 아무래도 최하위고 또 감독이 막 바뀐 상태, 에버튼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승리가 2.46배고요. 또 이번 라운드에 가장 좀 치열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런던 더비, 아스널과 웨스트햄의 경기는 아스널의 압승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스널이 1.52배, 웨스트햄이 6.48배일 정도로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승격팀 노팅엄과의 대결에서 맨유 승이 1.31배, 노팅엄 승이 9.99배로 이번 라운드 가장 높은, 가장 승리가 어려운 팀이 노팅엄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토트넘이 이번 브렌트포드전 이기지 못한다면 정말로 4위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과연 콘테 감독이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 첫 공식 경기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경기를 치를지 경기 지켜보고 상세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